오후에는 내륙 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등 최근에 충무로 블록버스터 영화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아무래도 주인공이 여러 명 등장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많이 나오죠? 네. 이 무더위가 가시고 나면 이제 하반기에는 말이죠. 남녀 투톱. 저희처럼 이제 그 눈빛만 봐도 잘 통하는 배우들 있잖아요. 네. 줄줄이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곽경택 감독의 영화 통증에서는 권상우 씨 그리고 정여원 씨가 애절한 사랑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있습니다. 송강호, 신세경 주연의 푸른 소금이 있고요. 손예진, 이민기 주연의 오싹한 연애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 과연 이 두 배우들이 얼마나 맞는 호흡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처럼 척하면 척이겠죠. 척. 네, 그렇습니다. 영화가 좋다 첫 번째 순서부터 만나보시죠. 영화계 정보통 팝콘 박스. 오늘 첫 소식은 알파치노의 방한 소식입니다. 영화 대부의 살아있는 전설 알파치노가 8월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광주광역시는 한미 합작법인 스튜디오 건립을 위한 축하쇼에서 알파치노가 방한해 쇼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많은 작품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 할리우드 대표 연기파 배우 알파치노.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웰컴 투 코리아! 아이언맨 시리즈를 통해 단아하면서도 지적인 미모를 자랑했던 할리우드 스타 기네스 펠트로. 그런 그녀가 제대로 망가졌습니다. 바로 새 영화 컨테이전을 위해 파격 변신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치명적인 살인 바이러스로 인해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이 영화에서 민낯의 울긋불긋한 피부까지 그대로 드러내며 기존의 이미지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미녀 배우들 중에서도 배역을 위해 미모를 포기한 전례가 적지 않았는데요. 망가지는 위험을 감수하며 좋은 연기를 보여준 여배우들, 그 모습 정말 멋집니다. 다음은 우리 영화의 일본 진출 소식입니다. 인기 걸그룹 티아라의 멤버 함은정의 첫 주연작 화이트 저주의 멜로디가 티아라의 일본 데뷔에 맞춰 9월 일본에서 개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아이돌들의 시기와 질투를 그린 이 영화는 2PM의 준호와 애프터스쿨 등이 카메오로 출연해 화제가 됐었죠. K-팝 열풍이 한창인 요즘 K-무비 열풍도 기대해볼게요. 차태현 주연의 헬로우 고스트가 해외 영화제에서 연이어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지난 9일 제11회 스위스 뉴샤텔 판타스틱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아시아 영화상을 수상한 데 이어 다음날 10일엔 제25회 일본 후쿠오카 아시안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했는데요. 날씨 맑고 헬로우 고스트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돈, 나홀로 집의 시리즈 등을 연출한 크리스 콜럼버스 감독이 리메이크를 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많은 화제를 모았었죠. 세계 각국의 작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최고의 자리를 차지한 헬로우 고스트. 또 한 번 우리 영화의 위상을 높였네요. 조인성의 군 제대 후 복귀작으로 화제가 된 영화 권뻥. 이 영화의 여주인공으로 배우 이연희가 유력하다는 소식입니다. 두 사람은 CF에 함께 출연했었는데요. 이번이 두 번째 호흡이 될 전망입니다. 현빈, 유지태, 강동원 등 남자 배우 복이 많기로 유명한 이연희. 정말 부럽네요. 이병헌, 장동건, 정지훈, 전지현 등 그동안 할리우드에 진출했던 수많은 우리 배우들. 이들의 뒤를 이어 할리우드 진출을 앞두고 있는 또 다른 배우들이 있습니다. 매트릭스 시리즈를 연출한 워쇼스키 형제의 클라우드 아틀라스에 배두나가 물망에 올랐다고 합니다. 한편 성룡이 제작하고 주연을 맡은 12 차이니즈 조디악 해즈에는 권상우가 캐스팅돼 촬영 중이고요. 또한 정우성은 오삼 감독의 히트작 첩혈상홍을 리메이크한 더 킬러의 출연 제의를 받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장신영이 영화 철피아노로 중국에 진출했습니다. 이 영화는 2000년대 초반 중국 철강도시를 배경으로 철로 만든 피아노에 얽힌 가족 간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요. 해외의 유수 영화제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 철피아노. 언제쯤 한국에서 개봉할지 기다려집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1997년 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일본 영화 신라권이 14년 만에 한국에서 정식 개봉됩니다.
1997년 당시엔 일본 영화의 수입이 금지된 시대였고 그 후에도 까다로운 수입 조건 때문에 개봉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가정에 있는 남녀가 우연히 사랑에 빠지면서 비극적 결말에 이른다는 내용의 이 영화는 1998년 심혜진, 이영하 주연으로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되기도 했었죠. 신라권 신드롬을 일으키며 당시 일본 내에서 500억 원 이상의 흥행 수익을 올렸던 신라권. 우리나라에서도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부터 사투리가 코미디 영화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자리 잡은 뒤 우리를 찾아온 한 편의 로맨스 코미디. 나 전라도요. 우리 다운 씨는 경상도고 뭐 그게 뭐요? 그게 뭐 어떡하니 난리가 안 그래요? 그러는 게 아니고 저 전라도 좋아요. 저희 신랑도 전라도예요. 지역 감정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 위험한 상견례를 기억하십니까? 260만의 관객을 동원한 올 상반기 히트작, 그 제작 뒷이야기를 위해 주역들이 모였습니다. 재미죠. 영화만큼 재미있는 그들만의 뒷담화, 위험한 상견례입니다. 먼저 제작진이 뽑는 최고의 명장면을 소개하죠. 명장면. 진짜. 여러분, 명장면 나옵니다. 신령이랑 정말 우리 장면 최고 하이라이트. 미친 존재감들. 그건 바로 구멍가게 주인 역의 김선영 씨. 아직 못한시 사람을 빤히 쳐다보고 가요. 아저씨, 이 눈이 내 까예요. 내가 내 눈깔 가지고 내 보고 싶은 대로 보는데 와, 뭐 잘못됐어요? 해야지. 말이 아직 안 끝났는데. 저분은 고향이 부산이 아니십니다. 서울이야, 서울이. 이런 님. 아빠 장놈의 삐어인. 자, 그러면 이번에는 뒤늦게 털어놓는 주연 여배우 이시영 씨의 송새벽 씨와의 연기 고충. 제 기억에는 오빠가 5시까지인가 술을 드신 날이었어요. 그쵸? 얘는 정말. 그래서 차 안에서 찍는 씬인데 굉장히 이제 술 냄새가. 거기다 우리 또 시영 씨는 그때 한참 경기를 앞두고 연습 많이 할 때. 주먹이 지금 강해진 상태거든요. 이거 눈물 나구나. 아, 진짜. 비했나? 야, 지금 연기가 절대 아닙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 감정이 실린 주먹이었군요. 주먹이 정량고추야. 그런데 송새벽 씨의 실수는 또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가슴 졸이던 모텔 씬. 저게 관객들이 조 장면에서 굉장히 숨죽이고 보는 장면이에요. 그래. 우리도 굉장히 숨죽이면서 연기했잖아, 그지? 그렇죠? 굉장히 숨죽이면서 연기하고 사실 저런 씬은 이렇게 양치도 하고 이렇게 배려를 하잖아요. 막 근데 이제 오빠가 이제 시원하게 담배를 태우고 들어오셔가지고 굉장히 제가 이제 연기하는데 많이 도움이 주셨죠. 새벽 씨의 변명은? 긴장돼갖고. 손만 잡고 자면 안 될까요? 뭐 어디 특별히 뭐 잡을 데나 있간디요. 펜팔과 데이트로 다져진 두 사람. 그리고 드디어 전라도 남자가 부산 아가씨의 집에 인사차 옵니다. 드디어 이제 엄마가 나오시는데요. 어서 와요. 다운이 엄마. 그리고 음식 같은 거 준비해 오셨는데 안 먹거나 적게 먹거나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고. 백윤식 선생님께서 짜다고 그러셔가지고 순간 정정. 그래서 결국 김수미 씨의 뒤끝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날 없이 정말. 계속 구박받고 촬영 끝까지 안 좋으셨잖아, 두 분이. 자, 그리고 이 영화에 숨은 조연이 또 있습니다. 저거는 파리 아이가? 뭐라고? 숨은 조연은 바로 파리. 실제 팔이. 잡아서 붙인 거야? 아니 저거를 파리를 키웠어 여름부터. 그 얘기 저도 처음 듣는데 진짜로요? 아, 그렇다면 정말 대단한 거다. 정말 대단한 건 그 파리를 잡아먹은 분이죠. 그리고 천연덕스럽게 던진 송새벽 씨의 한마디는 싱싱한데요? 그렇게 잘 보이려 노력했지만 문제가 있었죠. 전라도만 아니면 된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배우들이 가장 고생했다고 하는군요. 그냥 웃어요. 여기서부터 그냥 웃으면서 때린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야. 그냥 안 보이려고. 저 김수미 선생님. 나중에는 여기서부터. 관객들도 조금은 눈치챘던 장면이었죠. 한편 위험한 상견례는 추운 겨울에 촬영을 했습니다.
영하 17도를 오르내리던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 그래서 이 장면은 정말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추워. 어떡해. 수영도 못하는 날 정말 죽음의 그림자를 봤다니까. 한편 이 구출 사건이 시영 부친의 마음을 사로잡지만 결정적인 폭로가 이어집니다. 바로 머리 산발한 영자의 폭로였죠. 꽃다발. 상당히 진짜 몸을 사리지 않는 연기했어. 저 현준이. 김수미 선생님이 빵 터진 대사도 있잖아요. 동아리 잘났다. 그래 맞아 거기 한참. 멍하니 더 잘라도! 고모! 그만해라! 그리고 영자는 만화가 송새벽의 작품까지 비웠습니다. 백발만전 임청아 같아. 내 발로 그래도 이게보다 낫겠다. 길은 내가 그랬기다. 내 집안에 전라도인가에 발을 들여놓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새벽의 부친 역시 영호남의 어려운 인연을 선뜻 찬성하려 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일인게라. 저 집 나왔어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제발. 무릎 깨진 날 아니에요. 제발. 무릎이 깨졌어? 이거 깨줄만해. 봐봐 이제. 바로 반대에 하소연하는 이 장면에서였죠. 신성이네요. 내가 저때 거기만 돌바닥이야. 진짜 뭐 깔고 하라 그랬거든. 직접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구수한 영호남의 사투리와 지역 감정을 소재로 흥행 성공의 직구를 던졌던 영화. 영호남 로맨스 코믹극 위험한 상견례. 그들만의 뒷담화였습니다. Good morning, Blue. Your macaw is a very special bird. In fact, Blue is the last male of his kind. I have a kind? The only other blue macaw is in Rio de Janeiro. Brazil? Oh, she's beautiful. She's like an angel. Hi there. What are you doing? Getting out of here. I can't. What? You can't what? Oh, you can't fly! 거미에 물려 초인적인 힘을 얻게 된 스파이더맨과 감마선에 노출된 히어로 헐크. 여기에 최첨단 장비로 평화를 지키는 아이언맨과 돌연변이들에 맞선 엑스맨까지 우리를 열광시킨 수많은 히어로들. 그들의 시초가 있었으니 용기와 신념 하나로 영웅이 된 이 남자. 영웅의 역사를 연 역대 최초의 슈퍼히어로 퍼스트 어벤져입니다. 때는 세계대전 후 암흑에 빠진 미국. Rogers, Steven. Just give me a chance. Sorry, son. I'm saving your life.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군인이 되길 원하지만 왜소한 체구 때문에 번번이 군입대를 거절당하는 스티브. Five tries in 5 different cities. I can offer you a chance. 우여곡절 끝에 찾아온 기회. You brought a 90-pound asthmatic onto my army base. I'll let it slide. I am looking for qualities beyond the physical. Win wars. Guts. 긴급 상황. 그 순간 희생정신을 발휘해 수류탄을 몸으로 감싸는 스티브. Get away! Get back! 하지만 그건 테스트였죠. Is this a test? 스티브의 군인 정신을 높이 산 체스터 대령은 인간의 신체 능력을 최대화시키는 비밀 프로젝트의 후보자로 그를 지목합니다. Why me? Because the weak man knows the value of strength, knows the value of power. 약물 투여와 실험을 통해 완벽한 육체를 얻게 된 스티브. How do you feel? 이 순간 정체모를 폭파 사건으로 인해 실험실이 파괴되고 스티브는 최초이자 마지막 슈퍼솔저가 됩니다. Hydra is the Nazi Deep Science Division, led by Johann Schmidt. 한편 최첨단 하이테크 무기로 인류를 위협하는 조직 히드라의 수장 요한 슈미트는 신무기 제작에 착수, 대규모 공세를 계획합니다. I asked for an army and all I got was you. Congratulations. You just got promoted.
그들은 아직 스티브의 능력을 모릅니다. Vibranium is stronger than steel and a third the weight. It's completely vibration absorbing. What do you think? 우연히 고른 무기가 단 하나뿐인 파괴 불가능한 방패 슈퍼쉴드였는데 Yes, I think it works. 동료들의 지원 속에 절대 무기 슈퍼쉴드까지 얻게 된 스티브는 드디어 영웅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치죠. 마블 코믹스가 1941년 최초로 선보인 만화 캡틴 아메리카. 당시 미국에서 100만 부 이상의 높은 판매고를 보이며 꾸준한 인기를 누린 만화 캡틴 아메리카가 70년이 흘러 영화 퍼스트 어벤져로 재탄생했습니다. 특히 이번 작품은 영화 아이언맨과 토르를 흥행으로 이끈 할리우드 최강 제작진이 다시 한번 뭉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화려한 캐스팅도 기대 요인 중 하나죠. Captain America is something a lot of fans care a lot about, and something about the red, white, and blue. It just kind of felt like that's the guy you want to be. He's a character that's not your typical superhero. What has made Captain America such a phenomenon is that all his power is basically what the human body can do. There has been nothing spared in terms of making sure that this looks incredibly slick and exciting and sexy and stylish. I'm really excited to be a part of this film. Pretty original and pretty fantastic. 퍼스트 어벤져는 시원한 액션과 최첨단 신무기, 차별화된 전투신으로 방대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라는데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힘을 가졌지만 Captain, we are much alike. 누구보다 인간적인 영웅. I don't know if I can do this. You won't be alone. 강한 의지와 불굴의 용기, 신념 하나로 전쟁에 뛰어든 평범하지만 특별한 히어로 퍼스트 어벤져. What made you so special? Nothing. I'm just a kid from Brooklyn. 그는 모두의 바람처럼 인류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세계를 위협하는 전쟁, 그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슈퍼히어로 리더의 활약, 퍼스트 어벤져입니다. 타인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가진 여자. 내가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다고. 하지만 누구나 부러워할 법한 이 능력은 점점 걷잡을 수 없는 파멸로 이끌며 모두를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이미지, 심지어 촉각까지 공유하고 조정하는 특별한 능력, 링크. 자네 안전을 위해서라도 되도록 접촉은 피하라. 제 안전이요? 일부 특정 심리 상태를 가진 사람들에게 링크는 황홀경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능력을 가진 그들을 이성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해야만 하는 박사 영마는 점차 링크에 중독돼 가죠. 그에게 링크를 알려준 여고생 수정. 자신의 능력을 즐기던 그녀는 함수에도 알고 보면 꽤 재밌어. 좋은 생각이 있어요. 짝사랑하던 학원 선생 성우에게도 링크를 시도하려 하죠. 그런데 왜 이러지? 유일하게 성우에게는 링크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지훈아, 은혜가 죽었어. 성우의 후배 재현이 그의 집을 찾아오고 나 전처럼 살면 안 돼. 다시 시작해야 돼. 동생의 죽음으로 넋이 나가 있는 그를 보며 성우는 두 사람을 이용하려 하죠. 아는 동생이 맞는데 혹시 그거 쟤한테도 할 수 있어? 나약해진 재현에게 링크를 경험시키고 그것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 수정의 과외 선생님으로 그를 추천한 것이었죠. 네 실력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야. 30분 줄게. 멍하니 시간을 죽이던 그가 동생과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던 그때 수정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납니다. 독특한 소재의 영화 링크는 치명적인 파무 파탈로 연기 변신에 도전한 곽지민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감독이 우리 동네를 보고 캐스팅을 결정했다는 류덕환의 열연에 힘입어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예매 오픈 4분여 만에 매진을 기록했다지요. 그가 이상한 환영을 겪은 다음날 수정은 학원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현이 집에 들어가는 길 선생님! 놀랍게도 자신의 집 앞에 서 있는 그녀를 발견하죠. 수정아, 가출했다고 털어놓는 그녀. 여태 어디 있었던 거야? 친구랑요. 집이랑 무슨 문제 있어? 엄마랑 안 친해요. 새엄마거든요. 이제 어디로 갈 건데?
갈 곳 없는 그녀를 내칠 수 없어 같이 있게 된 두 사람. 그때 수정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있어요. 머리를 하나로 높이 묶고 웃으면서 달려요. 그것은 재현의 여동생에 관한 기억이었죠. 너 그거 어떻게 아는 거야? 도윤과 같이 아주 단순한 걸 생각해보세요. 예상대로 링크의 곧장 반응을 보이는 재현. 꼭 가야 되는 거죠. 그러자 점점 재현이 부담스러워지고. 이번에 너만 잘하고 돌아오면 우리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성우는 함께 도망칠 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그녀를 재현에게로 보냅니다. 나랑 있는 게 싫어? 왜 자꾸 날 떠나? 링크에 중독된 그는 이미 정상이 아니었지요. 너는 나랑 항상 같이 있어야 돼. 왜냐고? 나는 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더 이상 여기 남아있기 힘든 수정. 그만하죠. 너 그거 딴 남자랑도 하는 거야? 선생님 이상해요. 너 지금 그거 당장 해야 돼. 빨리. 내가 왜 같이 하는 거야? 빨리! 그의 집착을 견딜 수 없던 그녀는 한 걸음에 성우에게로 찾아가죠. 하지만 이건 아닌 거 알잖아. 선생님 나 사랑한 거 아니었어요? 널 사랑하니까. 널 위해서 이러는 거야. 그제야 성우의 본심을 알게 됩니다. 이제 복수를 꿈꾸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녀. 과연 누구도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위험한 게임의 끝은 어디일까요?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는 한 남자. 어느 날 피가 묻은 채로 잠에서 깨어났다면 Set me up. What is going on? 전혀 기억나지 않는 그날 밤, 파헤칠수록 충격적인 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가롭게 주말을 보내던 세 사람. He held on to my leg. Yeah, right. 마커스는 친구 부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부럽지만 Why don't we clone you so I'm not always the odd man out? 나름대로 독신을 즐기는 플레이보이였죠. 그런데 그가 술에 취한 어느 날. Man, I'm sorry. Thought I called Justin's phone. No, you did. He's asleep. Do you need a ride? 남편 대신 흔쾌히 그를 데리러 나온 그녀. She's cute. 그런데 You're more beautiful than cute. Thanks. 둘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릅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알몸으로 차 안에서 깨어난 마커스. 목류병 때문에 가끔씩 아버지의 묘지 앞에서 잠을 깨곤 했던지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요. 놀라운 건 자신의 침대에서 자고 있는 앤의 모습이었죠. He scared me. What happened? 하지만 간밤의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고 I'm sorry. You kept pushing me. Well, then why didn't you stop me, Anne? You're the one who's married. 돌변한 그의 태도에 그녀도 덜컥 두려워집니다. I'll test a sample for you. 자신의 병이 점점 심각해진다는 걸 깨달은 그는 담당 의사와 갖은 방법을 동원해보기로 하죠. 그런데 다음 날 온몸에 핏자국이 묻은 채로 잠에서 깨어난 마커스. 게다가 I'll be there in a second. 경찰까지 그의 집에 찾아오자 일단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황급히 없앱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We got a 911 call. Really? Yeah. 일단 애써 태연한 표정으로 그들을 들어오게 하고 Hello. 황급히 주변을 살피던 그때 혈흔이 남은 전화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You know what I did? I called 411 this morning. I must have dialed 911 by mistake. Don't take so long to get the door next time. 가까스로 경찰에게 들키지 않고 위기를 넘긴 마커스. 기억나지도 믿고 싶지도 않지만 일단 들고 있던 칼을 수영장 하수구 밑에 숨겨둡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형사가 친구를 찾아옵니다. Looking for Justin Wheeler? Yeah, that's me. What's going on? I'm afraid that we found a body that matches her description in Triangle Park.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진 마커스. Would you like to ride with us?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든 그는 일단 담당 의사에게 전화를 걸고 At the bottom of the swimming pool is a grate that has a knife behind it for safekeeping. I need to know if that knife is still there. 뭔가에 홀린 듯 아버지의 묘지로 향하는데 어쩐 일인지 친구가 먼저 와 있습니다. Found Anne's purse here.
She told you she was pregnant, but it wasn't yours. That's when you killed her. That's when you gave me the knife that you killed Anne with, so I would think that I did it. 친구를 의심하던 그때 메시지를 보고 다시 혼란스러워하지만 How could it be me? Did you sleep with Anne? 지금은 진짜 범인이 누군지 밝히는 게 우선이었죠. I'm sorry. 아버지와 연관돼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는 오랫동안 남남처럼 지내던 엄마에게 찾아가고 You have no right to barge in here. No more stories, Mom. You are holding something back about Dad. 여태껏 들은 적이 없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단서를 찾게 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보냈던 편지를 발견한 마커스. 그 편지를 몰래 문틈에 끼워 놓으려다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와 마주친 거였지요. Greg. Yeah. Jennifer. No. Dad, Jennifer, come on. Stop it, Dad, please. Look, Marcus, this has nothing to do with your mom, okay? I still love her. 믿었던 가족에 대한 배신, 그리고 그 일 역시 수면 상태에서 벌어진 사고였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직접 형사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지만 Yeah, Detective Kerwin, please. 누군가의 공격에 꼼짝없이 당한 그는 다음날 또다시 흉기를 손에 쥔 채 잠에서 깨어납니다. 어쩐 일인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저스틴, 그리고 친구에게서 아버지의 얼굴이 겹쳐 보이자 그는 황급히 자리를 피하지요. 뒤이어 달려드는 친구에게서 가까스로 흉기를 뺐고 이성을 잃은 친구와 앞다퉈 물에 뛰어든 그때 이번엔 자신의 어릴 적 모습과 마주칩니다. 마침내 드러나는 충격적인 진실. 과연 그가 잠들어 있던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영화 입마의 슬립이었습니다. 말이 가족이지 남남 같고 왼수 같은 두 가족이 있습니다. 집은 기숙사일 뿐이고 누가 뭘 하든 따로 노는 가족.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철저하게 무관심한 가족. 오늘의 이야기 우리 가족 맞아? 무관심한 가족, 못 말리는 가족. 자, 먼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식사 다 했어요? 시큰둥한 남편의 보채는 시어머니. 밥 줘, 빨리 밥 줘! 저요, 좀만 기다려. 여기에 재수하는 게 뭔 벼슬이라고? 나 컴퓨터 언제 가르쳐줄 거야? 인상만 쓰는 아들. 분주한 아침이네요. 엄마 혼자만 분주하지 전부 딸하고밥. 게다가 요즘 엄마는 건강에 이상이 있어요. 오줌 소태가 영 안 났네. 생리도 안 하고. 당신 그럴 나이 됐어. 남 얘기하듯 하네. 뭐 하려고 병원 가져와? 잘 나가다가 의료사고 하나 때문에 삼류닥터가 돼버린 남편을 믿고 살며 매일같이 머리끄댕이 잡히는 엄마. 아유, 시어머니가 너무 하신다. 치매가 있어서 그래요. 아이고, 놀이야! 게다가 하나 있는 피부치 남동생은 도박 중독자였으니 없다니까! 돈 얘기죠. 한편 도도한 딸은 백화점의 직장 상사와 미래를 즐기는 위험한 20대였죠. 그래서 전화 한 통 없이 한 달 동안 그 여자 달랬다. 또 그거지? 정현수 씨, 전화 안 돼서 무전합니다. 어디세요? 너 같으면 어딘지 말하겠니? 근데 엄마가 딸을 찾아왔네. 엄마 가. 나 바빠. 병원 가는 길에 점심 먹자고 왔더니만 우동 한 그릇만 같이 먹자. 왜 이래? 쇼핑업 가. 어? 카드를 집에 줘. 언제 데려온대니? 그러니까. 맨날 말만 하고? 집 있는 남자거든요. 게다가 집안의 기둥이신 재수생 외아들님께서는 뜨거운 가족이다, 뜨거워. 한편 가족 뒷바라지도 모자란 남동생 부부. 아이고야, 저거 아프시겠다. 아이고, 동생 부부까지 찾아가 살펴보시니 아니 시방 전설의 고향 찍어요. 그놈이 가만히 있어? 아유, 웬 걸려. 미친 개처럼 날뛰고. 아유. 미친 그분 등장하셨지요? 뭐하러 왔어 여기? 안 보고 살자며! 어? 동생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맘 편해? 잠이 와? 잠이 와! 누나한테 너무한다. 그래, 이놈아. 마음 편히 잠이 온다. 왜? 잘 자! 서로 불면증까지 신경 써주는 살가운 남매. 머리는 너무 잔 것 같다. 인생 사는 게 뭔 재미인지 모를 외로운 엄마. 잠시 후 다시 오십니다. 가족일까 싶고 좀 편하게 웃어보세요. 예? 한 가족이 맞나 싶은 무서운 분위기에 그냥 찍을게요. 그렇게 완성된 가족 사진. 별 관심이나 애정은 없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한편 선생님이신 아버지가 수업 중 문자 날리던 학생을 적발하시는데 가지고 나와. 이따위 문자질이 내 수업 시간보다도 더 중요하냐? 그랬더니만
학교 때려칠 테니까 핸드폰 줘요. 일진이세요? 화난 아버지가 손을 들어 보이자. 뭐야? 뭐야? 동영상 찍기 모드. 인터넷에 올리면 알죠? 악성 댓글의 공포. 한편 엄니께서는 김치를 담그시다 화가 폭발하고 해가 중천에 떠서야 기상하시는 자칭 작가 지망생 김혜수. 커피 다 떨어졌다. 그딴 걸 뭐하러 처먹어. 먹어서 배가 부른구다. 한편 혜수는 헤어진 애인 소식을 듣는데 작가래. 기껏 나 차고선 또 작가래냐. 그런데 무협 작가 말고 진짜 작가래. 그럼 난 가짜 작가냐? 무협 작가예요? 쉽게 말해 놉니다. 한편 아들이 요즘 사랑에 빠졌는데요. 이 막대마고 있다. 그래 피도 안 말고 그런 짓을 해? 집이 가난해서 그 부도덕한 그 매명이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 시각 귀염둥이 막내딸은 똑바로 좀 해 이놈아. 너는 얼굴이 못생겨서 공부라도 잘해야 된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아빠가 선생님인 학교 다니면 좀 피곤하겠다. 많이 피곤하죠. 너무 피곤해서 벌써다가도 수면 보충을 해주시는데 이게 닉이요? 다른 애들은 다 수업하는데 혼자 복도에 나와 있을 때 기분 묘하고 가슴 설레이지 않니? 사이코 과학선생 박해일. 너는 왠지 말이 통할 줄 알았는데. 순간 보라는 몽롱하게 스쳐가는 감정을 느낍니다. 그것은 바로 짝사랑? 한편 가족들의 몸이 건조한 식사 시간에 참았던 엄니가 폭발하시고 오늘 밥 먹고 다들 회충약 먹어. 안 그러면 그냥 내가 밥통에다 확 뽑아낸다는 말. 소리를 지르더니만 쓰러지고만 엄니. 손에는 회충약을 쥐고 있는 엄니. 엄마가 마지막에 뭐라 그랬지? 회충약 먹어. 그러자 뺀질의 아들 녀석 왈. 유한치곤 좀. 뭐래니? 어이구 맞아도 싼 좋지 않은 가족. 잠시 후 돌아와요. 자, 다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때 오른쪽 아랫배가 눌리는 기분 없어? 조금. 다른 과 좀 들렀다가. 병원에 들러 진찰을 하고 돌아왔더니만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소리. 냄새나는 개똥을 가지고. 아니 만난 홍시를 사다 드렸더니 개 응가라며 던지시는데 엄니가 또 그걸 주워 먹자? 그런가. 너 그거에 그렇게 만나니? 없어 못 먹어요. 한편 엄니의 진단 결과가 나오고 악성이에요. 다른 장기에서도 조직이 보이고. 암이었습니다. 그것도 말기암. 후배 의사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집에 들어와 보니 정신줄 놓으신 모친은 여전히 아내를 괴롭히고 있는데 왜 이 여자를 평생 못 잡아먹어서 이래요? 평생을 이 놓친애야. 여기에 하나 있는 딸까지 기숙사에 잠자러 오는 애처럼 늦게 들어오자 오늘 일로 도대체. 네 엄마가 종이냐? 니는 지금 네 엄마가 몸종으로 보여? 저도 힘들어 죽겠다고요. 힘들어 죽겠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임마. 네가 네 엄마 먹기 힘들어. 네 엄마가 지금 어떤 줄 알아? 집안 분위기는 그런 걸 알만한 분위기가 아니네요. 한마디로 난장판. 답답해진 속에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고 소가리를 하시더니 결국 아내에게 말합니다. 어디가 그렇게 나쁘대요? 암이래. 무슨 암? 자궁암. 그리고 그 고통은 점점 심하게 찾아옵니다. 엄마 미안해. 몰랐어. 별거 아니야. 우리 나이에는 이런 수술 많이 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엄니는 걱정이 됩니다. 어서 가세요. 기다리시나 본데. 절대 혼자 못 간다. 혼자 못 간다. 오래 못 살까 걱정이 아니라 자신이 없는 집안을 누가 보살필까 걱정되는 거였죠. 아니, 정겨우기요. 어머니를 보살펴줄 사람은 없고. 그렇죠. 그런 엄니의 마음 잠시 후 찐하게 찾아옵니다. 회충약 들고 쓰러진 엄니. 십자인대가 늘어진 것 같대. 그게 왜 늘어져? 그건 바로 전날 밤 유흥가 노래방에서 발견한 보라를 추격하다 엎어지면서 다친 것이었죠. 그리고 그때 양 겨드랑이로 들어오는 남자의 손길이 있었으니 올리고 올려도 얼굴이 한참 뒤에야 드러나는 이기적인 키 이기우. 그 느낌이 남으셨나봐요. 남았겠지요. 한편 옆 환자 쪽에서는 이 북새통에 위문 공연까지 이어지는데 멍하니 혼자 누워있다 사진까지 찍어주시고 알아? 드디어 문병 오셨네? 싶었죠? 번지수가 틀리신 분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안녕하세요. 바로 그 총각이 꽃까지 들고 세금 고지서나 받아봤지 꽃은 처음인데. 그리고 이 커피 커피?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선물로 드릴게요.
거기다 설탕 없이도 마신다는 원두커피? 그 커피 메이커도 줘야지. 그러니까 한편 언니 대신 밥을 하려던 백수 동생이 사고를 치는데 밥 뚜껑이 요동치며 밥알이 사방으로 파편으로 퍼진 밥통 사고, 이름하여 백수녀의 밥통 폭발 사건. 야, 역시 패션 리더는 다르세요. 예? 아, 그런 거였어? 예.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거, 그게 바로 미스테리야. 우주는 왜 생겼고 사람은 왜 태어났는가.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게 왜 궁금하냐고요. 너 여기 왜 왔니? 난 분명히 미스테리 서클을 만들고 싶다고 공고를 냈고 넌 그걸 보고 찾아온 유일한 아이야. 근데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냐? 선생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아하. 난 네가 미스테리다. 마침 미스테리한 사건은 보라의 가족에게서 일어나고 있었으니 선생님이신 아빠가 쓰러져 있던 정유미를 발견하면서부터였죠. 아들 유아인이 짝사랑하는 여학생이죠. 그렇죠. 그리고 딸 보라가 인터넷 동영상을 보다가 발견한 몰카. 아, 여학생이 그런 걸 왜 봐? 그런데 문제는 아저씨, 미안해요. 나 도와줬는데. 자신을 돕던 아저씨이자 아빠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영상물. 저 봐. 우리 아빠야. 지나친 상상은 금물이네. 잠시 후 돌아옵니다. 자,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수술하러 가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남편이 참관하는 가운데 치러지는 수술. 아내가 말기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상태는 더 심각했었죠. 결국 수술마저 포기한 채 끝난 엄니의 희망. 가족이 정신 좀 차려야 돼요. 과연 그럴까? 네. 단돈 100만 원도 못 줘? 그래, 못 줘. 이러는 거 아니야. 그게 얼마나 돼서? 응? 그게 얼마나 됐어? 중환자인 줄 알면서 저러는 건가요? 알죠. 하지만 도박에 미쳐 돈밖에 모르는 상태인 거죠. 한편 형, 치료 중단합시다. 어제 형수 어지럽대서 내가 올라갔었어. 약효과인 줄 알았는데 치료제 쇼크더라고. 벌써 온 장기에 다 퍼졌다고. 이미 어떤 약물 치료도 불가능한 상황. 결국 엄니는 퇴원을 해서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을 돌봐줬던 엄니였지만 정작 엄니를 돌봐주는 사람은 없는 가족. 하지만 딱 한 사람, 엄니에겐 남편이 있었죠. 가족이 걱정돼서 죽을 수 없다는 엄니. 그렇게 그녀의 짧은 날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치몸 아픈 줄도 모르고 미련 곰탱이처럼 이 잠만 찾아고 있어 그냥.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는 시어머니와 돈밖에 모르던 남동생도 그녀의 죽음을 이제 실감해갑니다. 네 누나 곧 죽는데 그거 자기 죽으면 너 주려고 식구들 몰래 들여놓은 거래. 야, 그거 갖다 도박해. 그것도 갖다 도박해. 넘치지는 않았지만 충분했고 꼭 필요했던 존재 누나. 삼리 인생의 동생에게 그 누나마저 이제 없어집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이제 사라집니다. 아빠, 엄마 살게 해줄 수 없어요? 생이 끝나서 슬픈 게 아니라 이별이 슬픈 죽음. 어머니, 나 먼저 가 있을게. 빨리 와.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었습니다. 냄새 없이 뽀송뽀송한 양말을 신을 수 있는 것도 당신 덕분. 밥 먹고 다니라고 걱정해주는 것도 엄니 덕분. 투정도 짜증도 고스란히 받아주는 엄니. 자, 이제 좋지 않냐인가의 클라이막스이지 않냐인가. 입이 10개라도 말 못해. 소위 원조 교재 누명을 쓴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했잖아. 아니라고 예쁜 애야. 선생님을 못 믿나? 가족이자 남편을 못 믿나? 내 새끼도 아닌데 배 가지고 너하고 여지껏 살아준 게 나다. 친아들이 아니었다? 알고 있었어. 놀라운 사실을 말해줄까? 친아들이 아닌 이 아들이 누구인 거 아니? 난 왕이었어. 고양이 하품하는 소리 하고 있니? 고양이 하품. 한편 뒤숭숭한 엄니의 가슴에 그 젊은 총각이 접근하는데 이상해 이 친구. 그러게. 제가 드린 커피 맛 어떠셨어요? 좋던데. 그러자 윤석이 만나자며 데이트 약속까지 하게 되는데 사실 때 빼고 광낸 엄마의 데이트는 오직 엄마의 착각. 타세요. 실상은 커피 맛을 보셨으니 커피를 사시라는 커피회사 판촉 행사. 정말 우울하다. 그렇게 착각 속에 신입 회원으로 커피에 홀린 우리 엄니. 바리스타 교육도 아닌 소비자 단체 행사도 아닌 커피에 의한 커피를 위한 커피 회사의 다단계. 커피 그렇게 드립당 하시다가 잠 못 자요.
급기야 난데없이 가족들까지도 커피에 홈빡 빠지게 됩니다. 컵은 전부 다양한... 정전? 근데 쟤는 왜 안 나가? 비상용 배터리가 있다. MP3와 라디오 기능도 있지. 라며 커피 메이커를 작동시키자. 결국 데이트 가서 돈만 쓰시고 오신 게? 그렇죠. 한편 급기야 강아지 취급을 받은 누명 쓴 아빠. 그렇다고 남의 집 개한테 돌을 던지면 어떡해, 아저씨. 따로 국밥이던 가족이 이 사건을 계기로 똘똘 뭉치면서 동네 사람들을 상대로 일당백의 대혈전을 벌입니다. 야, 이거 완전 전투인데, 전투. 머리채 다 뽑으시네. 아야. 그리고 그 모습을 본 혜수씨. 이게 무슨 변고인가? 식구들 다 집을 간 것 같은데? 다들 괜히 사왔네. 저기 있네. 슬그머니 빠지려다 졸지에 패싸움에 말린 가족들. 그나저나 어머니의 전투력 상당히 강하신데요. 어때? 가족이 이렇게 뭉치니 좋지 아니한가요? 고지식한 선생님의 매일 뚱한 엄니, 미스테리 딸의 엉뚱한 아들. 그렇게 따로따로지만 그들의 이름은 가족. 그래서 좋지 아니한가? 야, 나 기수야. 말 타는 기수. 공주도 못 나가는 기수가 뭐 기수냐. 우리 아빠 기수 맞아요. 삼백승 기수. 아주 작은 애벌레. 사람도 못해보는 말썽기가 이게 말이야? 오빠 눈 진짜 왼쪽도 잘 안 보인다며. 죽더라도 결승 좀 받고 죽을게요. 호러퀸 한은정을 앞에 두고 펼쳐지는 이들의 피할 수 없는 대결. 그리고 남들은 굉장히 안쓰럽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현장에서는 진짜 과간이에요. 그거 끼고. 한은정이 밝히는 촬영 뒷이야기와 비명을 어떻게 치르면 더 무서울까 하면서 막 둘이 막 이렇게 소리 질러보기도 하고. 효민이 숙소에서 소리 지른 사연은? 그럼 영화를 보세요. 전신의 인터뷰. 오늘은 올여름을 책임질 새로운 호러 3인방 기생령의 새 주인공들을 만나봅니다. 자, 영화 좋다 전신의 인터뷰. 올여름 가장 기대되는 공포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기생령의 주인공 우리 한은정 씨, 이영석 군, 그리고 효민 양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 한 아이의 몸속에 어떤 원혼이 담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비니가 1인 2역을 하고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민속 신앙이라는 거를 기반을 둬가지고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네. 굉장히 좀 독특하죠. 효민 양은 어떤 역할로 한 거죠? 저는 이제 은정 언니 선희 역에 선희의 친동생 역으로 나왔고요. 네. 언니의 좀 사랑에 목마른 이렇게 뭔가 좀 비니를 질투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뭔가 양면성을 좀 지닌 그런 네. 캐릭터예요. 두 분이 자매로 나온다고 그래서 그런지 참 닮았어요. 네, 그런 얘기 들어가기 전부터 많이 들었어요. 예. 네. 표정이 좀 씁쓸하신데. 아니에요. 예. 표정이 어두우시는데, 하여튼. 예. 아이고, 이제 포스터를 보니까 네. 더 뚜렷하게 그 표정까지. 이 두 사람 친자매라 해도 믿을 만큼 정말 닮았죠? 처음에 그 미팅 자리에서도 네네. 이게 자매 분위기가 좀 이렇게 많이 풍겨야 되는데 아 참 어떻게 걱정이다라고 하셨는데 딱 같이 있는 모습 보시고는 너무 잘 어울리고 굉장히 가족 같아 보인다고 하셔서 참 너무 좋았어요. 그 동안이시라 그런가요? 나이 차가 좀 어느 정도 나죠? 나이 차이는 8, 9살 나요. 8, 9살이요? 네. 제가 좀 그렇죠. 아니요. 동안이잖아요. 동안인데. 나 아이 꼭 가져야 돼. 조간에 아이를 가두어 죽이면 임신이 불가능하던 여자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잔혹한 이야기. 영화 기생령은 그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작년 한 드라마에서 실감나는 구미호 연기로 주목을 받았던 한은정과 함께 티아라의 효민이 새롭게 호러퀸에 도전하는 영화. 그렇게 만만해?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 무표정한 얼굴로 영화를 이끌어가는 아역배우 이형석입니다. 귀엽게 생겨가지고, 네. 그런 연기가 가능했을까 싶은데, 어렵지 않았어요? 대사가 별로 없어서 어렵진 않았는데 이렇게 표정 같은 게 이렇게
원혼이 들어가면서 확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 그게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요? 말하는 거 원로 배운대요. 이순재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건데. 예, 여유가 있어요. 좀 어렵겠지만 이게 갑자기 이제 영혼이 들어와가지고 빙이 된 연기잖아요. 그거 살짝 맛배기로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밝게 막 이렇게 막 웃다가도 갑자기 표정이 이렇게 확 바뀌고 네. 그러면서 한 거예요? 네. 가르쳐봐. 아, 삼촌이 부탁할게. 잠깐. 나 진짜 너무 보고 싶어. 그럼 영화를 보세요. 이 교육을 철저히 받았네. 알겠습니다. 그 세 분이 좀 많이 친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형석이가 어때요? 그 두 누나가 좀 잘해줬어요? 본인이 둘한테 잘해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느낌이요? 좀 형석이가 조금 숫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가가면 도망가요. 거꾸로. 왜 도망갔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습기가 별로 없어요. 한은정 누나랑 효민 누나랑 누가 더 예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 둘 다 예뻐라고 그래요. 해줘. 둘 다 예뻐요? 지난 6월 영화 마마에서 엄정화의 아들로 출연, 관객들의 눈물샘과 모성애를 자극한 아역배우 이형석. 이번에 그가 모성애를 자극한 사람은 바로 건강미인 한은정인데요.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 그녀는 작년 드라마 구미호 여우누이견을 통해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로 도도하고 지적인 매력을 풍기던 그녀는 이 드라마를 통해 양면적인 모습을 선보이며 구미호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했다고 하죠. 구미호 나온 작품 보면서는 어때요? 본인이 한 걸 보면서도 놀랍니까? 아니요, 저는 항상 웃었어요. 웃었어요? 네. 관객들 놀래고 있는데. 네. 그 눈에 그 렌즈 같은 거 끼고 그럴 때. 네, 그 노란 렌즈, 그죠? 네. 저는 막 보면서 굉장히 웃었죠. 웃었어요? 털 붙이고 막 이런 거 네. 했을 때니까. 네. 근데 남들은 굉장히 안쓰럽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현장에서는 진짜 과간이에요. 그거 끼고 왜 밥 먹고 그래야 되나. 노란 렌즈 끼고 밥 먹고. 네. 이번에는 굉장히 깨끗하게 나옵니다, 다행히. 깨끗하게 나와요? 네. 그래서 두 친구는 좀 분장을 하는데. 네. 분장을 효민 양은 뭐 했어요? 눈 분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없어진 분장을 했거든요. 진짜? 네. 눈알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네요. 아니, 눈 없는 분장을 하면 앞이 안 보일 거 아닙니까? 네, 그때도 계단 내려오고 올라갈 때도 되게 고생했고요. 근데 또 배고프니까 막 뭐 먹으면 이렇게 막 먹는데 다들 무섭다고 와서 먹으니까 또 웃기네 이러면서 사진도 막 찍으시고. 그랬어요.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한 아이돌 그룹 키아라의 효민. 무대 의상을 직접 디자인할 만큼 재주 많은 그녀가 이번에 도전한 분야는 바로 연기입니다. 작년 한 드라마에서 특유의 발랄하고 상큼한 매력으로 대중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식시킨 효민. 이제 영화 기생령으로 스크린에 진출하는 욕심 많은 그녀. 됐어? 주체할 수 없는 끼와 열정을 가진 그녀의 다음 스텝도 지켜봐야겠죠? 효민 양도 호러 퀸으로 또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은정 누나가 또 한 번 했고요. 도움 많이 줬어요? 뭐 어떻게? 너무 긴장을 하니까 그냥 언니가 뭘 그렇게 긴장하냐고 편하게 하라고. 연기 지도 같은 건 안 해줬어? 연기 지도는 오히려 지연이랑 제가 같은 방을 쓰는데 지연이랑 막 비명을 어떻게 지르면 더 무서울까 하면서 막 둘이 막 이렇게 소리 질러보기도 하고. 지연 양 고사로 네. 그거 했었죠? 네. 호러 영화에서 여배우의 소리 지르는 거 없으면 이거 진짜 밍밍하거든요. 네, 오히려 뭔가 노래 연습하고 그럴 때보다 목 관리를 더 철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비명을 많이 질러야 되니까 목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이 영화에서도 소리 지르는 게 나오나요? 네, 제가 좀 놀라는 장면이나 그런 게 훨씬 많아서 엄마한테 혼날 때 생각하고 무서웠던 기억을 많이 떠올리고. 소리 지를 때 엄마한테 혼난 걸 생각했어요? 오, 정말 심하게 혼내시나 봐요. 공포영화 대박이 나려면 그 촬영장에서의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뭘 봤다든가. 이렇게 눈 떴는데 여기 종아리가 있었어요. 종아리가요? 네. 멤버가 넘고 지나간 거 아니에요? 지연이 다리죠. 제가 이렇게 눈을 떴는데 종아리가 있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다시 눈 감았다가 다시 떴는데 없었어요. 지나간 거죠. 근데 이게 조명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에 누나 머리에 뭐 맞다. 같은 소원 같은 게 있다고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조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명 때문에 그런 거였어? 네, 조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명이었고 지연이 지나갔어. 가끔
끔찍한 짓을 이 집안에까지 끌고 올 셈이냐.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이후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아이와 의문투성이인 그들의 죽음. 비밀이 가득한 이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요즘 방학 시즌을 겨냥한 할리우드 애니메이션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요. 네. 예전에는 유행어 하나쯤 있는 개그맨들이 목소리 연기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네. 요즘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작년에 그 슈퍼배드 흥행의 1등 공신이었죠. 소녀시대의 태연과 서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FX, 카라, 슈퍼주니어, 티아라 이렇게 아이돌 가수들의 더빙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뭐 아무래도 네. 영화사는 이 가수들의 팬층을 관객으로 확보해서 좋고요. 또 기획사는 다양한 활동으로 수입을 벌어들이니 좋고 둘 다에게 좋은 윈윈 전략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아이돌들은 요즘에 참 뭘 해도 다 되는 것 같아요. 네. 부럽습니다. 예. 이런 흐름이 애니메이션 시장의 작은 활력소가 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엔 영화가 좋다.